그 당시에 전광위원이셨죠? 네, 지금 우리 정혜성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까? 복수 투표였고요. 예. 그리고 투표가 아닌 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처음에 결렬이 됐던 제시마 씨 감독을 하는 과정이 1순위를 왜 이 감독이 1순위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가 있고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이 10차, 9차, 예. 11차 이 과정에서는 그런 과정보다는 빠르게 이제 그만하자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투표가 안 된다는 말을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임했다는 부분은 위임은 모두가 5명의 좋은 감독을, 그래도 예. 지금 가능성이 있는 능력이 좋은 그런 감독을 5명을 최상위에 올려놓고 그 감독을 모두 협상을 하면서 마지막 판단은 위원장님이 하시는 걸로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 안에서 위원장님만, 여기 팀이 모두 한 팀인데 위원장님만 책임을 지는 건 너무나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같이 표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그럼 1, 2순위 동일표가 나왔는데 1순위를 홍명보 감독으로 한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라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저 부분은 한 번 더 회의 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이건 투표가 아니고 그냥 각자의 개인의 왜 이 감독을 그냥 좋아하는 감독 복수 투표기 때문에 그 12명 그리고 16명에 되는 감독을 복수 투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그 1순위가 당연히 감독으로 결정되는 그런 과정은 아니었다라고 이해를 하셨다는 뜻인가요? 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 좀 전에 제시머시 감독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굉장히 비싸서 포기한 게 맞습니까? 저는 제시마 씨 감독을 이야기를 하면서 위원장님도 제시마 씨 감독과 이야기를 나누셨겠지만은 돈 마지막은 이제 돈과 관련해서 연봉 아니면 세금 관련해서 협상에 틀어졌다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듣기로 이 제시머시 감독도 본인이 그 해외에서 받는 연봉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을 제시를 했다고 들었는데 우리 클린스만 감독이 뭐 연봉 30억 정도였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제시머시 감독이 굉장히 과다한 그 연봉을 요구를 한 걸로 아십니까 혹시? 어떤 협상 진행 사항은 제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는 제시마 씨 감독과 이야기를 한 적 수차례 줌 미팅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한국 축구에 대한 발전 그리고 자기의 명예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는 데에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절차적이라기보다는 뭔가 김영독을 이미 염두에 두고 배제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로 느낀 부분이 분명히니까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 위원회에서는 항상 전체적으로 보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결과적으로 브리핑을 할 때는 국내 감독이 선임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절차상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저는 7명 이상 그 위원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사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 이사님은 저희가 직접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의 의견일 뿐이죠. 그게 절차에 맞다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7명 이상이 예. 아니면 예. 그래서 저희는 7명이 안 됐잖아요. 네, 안 됐습니다. 예, 그 규정 절차에 맞지 않네요. 그 이임생 이사님은 지금 정혜성 위원장은 이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속 기록이 다 남아있다고 합니다. 회의 기록이. 네, 1차 제시마 씨 감독까지 하는 과정은 1, 2, 3순위를 정해서 정확하게 위원장님이 보고를 하시고 그리고 진행된 것으로 모두가 공유가 됐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투표가 7표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개인적으로 그냥 좋은 감독이 어떤 좋은 감독, 능력이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복수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수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이 어떤 감독이 우리 축구 발전 그리고 축구 여러 가지 제시마 씨 감독을
뽑는 과정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저는 느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굉장히 저도 이 안에 있으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괴리감이 사실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회의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마지막 보고가 되는 이런 과정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위원장님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일부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말씀드리는 건 회의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냥 그대로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고요. 회장 박지호 의원은 일부 동의했지만 나머지 9명의 의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같은 의견이었습니까? 아니면 저 역시도 동의를 한 건 맞고요. 하지만 제시마 씨 그 동의를 했다는 거는 이 제시마 씨 하는 과정, 그 감독을 뽑는 이 점수에 따라서 정말로 이 한국 축구 발전에서 뽑을 수 있는 감독을 최선을 다해서 뽑는 걸 위원장님에게 맡기는 이 5명을 후보를 뽑아놓고 그 위원장님에게 그 마지막 위임을 맡기는 걸 동의를 한 거고요. 하지만 이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중요시 여겼던 건 이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한 전술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축구에는 굉장히 많은 중요 요소들이 있는데 전술적 그리고 리더십 그리고 경험 이 3가지가 모두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회의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전술적으로 뛰어난 감독을 뽑자.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리더십 경험도 추가적으로 보면서 뽑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회의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단의 중요성을 말을 했습니다. 감독님도 중요하지만 사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 이번에 벤투 사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벤투 사단이 성공적으로 이뤄낸 그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을 이룸으로써 그 사단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 지도자분들이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더 한국 축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게 국가대표 감독이 해야 되는 일이다. 이런 게 계속해서 회의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결과가 나고 혼란스러웠던 점은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모든 후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를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복잡하고 괴리감이 느끼는 거는 사실 그 정확하게 이제 제가 모든 이야기를 다 듣지는 못하고 마지막 그 회의 안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는 사실 관계를 말씀드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진실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